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관문공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소식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해 확장하는 신공항. 지난 9월 기본계획 중간 보고에서도 소음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출범해 쟁점 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검증단장인 김종호 국회의원은 김해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로는 관문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부울경 시민들이 바라던 공항이 아니라는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이제 결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근거가 된 연간 3,800만 명이라는 항공수요마저 2,900만 명으로 턱없이 낮춰버린 것. 또 인천공항이 4km에 달하는 활주로를 갖고 있지만 김해 신공항은 3.2km에 불과해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운 데다 안전 기준도 낮게 잡았습니다. 김해 신공항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 권고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동하는 유도로도 좁아 공군 시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진행 중인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만일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국토부 장관의 사퇴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보시는 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입니다. 주민센터나 학교, 또 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에도 다 쓴 건전지를 모아두는 수거함이 늘 마련돼 있죠. 부산시는 매년 이런 폐전지를 수거해서 김해에 있는 재활용 처리업체에 보내는데요. 그 양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지금까지 195톤, 이제 한 달 뒤면 무려 200톤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전지는 그 안에 수은 성분 때문에 그냥 버렸다간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폐전지 제대로 처리되고 있을까요? 때로는 잘 몰라서 혹은 이 건전지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귀찮아서 폐건전지를 아무렇게나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의 한 병원 사무실 구석에 폐건전지 수거함, 의료기기 작동에 쓰인 각종 건전지들,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건전지가 하루 수십 개씩 버려집니다. 이번엔 근처의 아파트, 우편함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수거함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폐건전지 수거함은 주민센터와 학교 또 아파트까지 점점 설치 장소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에만 130곳, 부산시 전체에는 2,000곳이 넘습니다. 건전지 속에 들어있는 수은과 리튬은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유해물질. 그래서 지자체는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폐건전지를 이제 가져오면 새 건전지를 보상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지를 준다든가는. 부산에서 수거된 폐건전지는 2014년 119톤에서 올해 195톤으로 5년간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폐전지는 김해 재활용 처리업체로 보내져 분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그거 해가지고 보면 전지 바깥에 있는 그 철이 있잖아요, 철. 네. 예, 그거 재활용하고 물질 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호일 같은 데 싸갖고 비닐비에 싸갖고 그렇게 버린다. 일반 주택가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파트는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주택들은 거의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라. 부산시는 한 해 3억 원 가량을 들여 폐 건전지 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엔 바닷속 수중방파제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수중방파제, 즉 잠재가 곳곳에 부실 시공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방파제에 부딪힌 배가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하염없이 침몰하는 선박. 배를 붙잡고 서 있던 두 사람이 침몰 직전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멀쩡하던 배가 수중 방파제 주변을 지나다 보이지 않던 물속 테트라포드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에 이렇게 부표라든지 이런 거 설치 안전부표랑 이런 거는 저희들 바라지도 않고 통보 하나만 와서더라도 이런 사고는 안 나는 거거든요. 최근엔 물속 방파제에 추진기가 손상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 물속에 수중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밖에서 봐선 어디에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설계 당시 선박 안전은 살펴보지 않은 걸까? 보고서 내용입니다. 수중 방파제와 해수면 사이의 거리는 썰물 기준으로 불과 50cm, 충분히 배가 닿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런데도 선박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며 통항에 지장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수중방파제 설치 2년이 지난 뒤에야 해운대구의 수상레저 활동에 영구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또다시 1년간 손을 놓고 있다 사고가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연안해역 관련 법이 여러 가지라 또 어느 법을 적용해서 제일 적합한 것도 찾아야 되고. 전문가들은 방파제 특성상 소용돌이가 생길 수도 있어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백화점 수익은 주로 매장 임대료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제는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고 할인율 경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렛 같은 할인 매장과 해외 직구,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 빼앗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백화점 유명 편집 매장에서 최소 수십만 원대에 팔리던 제품들이 만 원대 균일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초 가격 60만 원대인 구스 패딩도 80% 할인가에 나왔습니다. 싼 것만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유명 브랜드도 꽤 많고요. 그리고 물량도 좀 많은 편이고 아동복이나 신발 여러 가지 종류가 볼 게 많아서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2월 상품임을 감안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건 100% 백화점 직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100여 개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할인율을 책정하고 재고 관리까지 떠맡았습니다. 저희 바이어들이 국내나 해외에 직접 나가서 상품을 선별해서 직매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들께 선보일 수 있는 매장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던 백화점 고유 모델을 벗어난 겁니다. 백화점의 이 같은 변화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어 부산에서는 처음 문을 연 것입니다. 아울렛 매장,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입니다. 부산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가운데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징계를 내리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의 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예고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동아대는 최근 542명의 시간 강사를 136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이에 교수 상당수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대 시간강사 노동조합도 최근 대학이 인원을 감축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서구청이 전 구청장 친인척 업체와 이른바 쪼개기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는 2013년부터 18년 3월까지 전 구청장 매제가 운영하는 A 인쇄업체와 모두 90건 6억 5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어 전체의 15.5%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